자, 첫 트레이닝이죠. 카파 모델링 프랙티스 헬로 월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그라운드라든가 이 시스템 어떻게 쓰는 건지, 이 시스템이 뭔지, 그다음에 프랙티스 조금 해보고 이 도대체 카파 시스템이 어떻게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배우는 거고요. 일단 바로 시작을 하시죠. 백그라운드는 이론 교육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론 교육 했던 것들 2013년도에 기어앤 할라디나 선생님이 쓰셨던 그 인트로덕션 부분은 어떤 분들은 이걸 AIG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어세스먼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는 거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이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이런 책이 있으니까 책 중에 이제 퍼스트 챕터니까 제가 리뷰를 해 놨습니다. 영어로도 하고 뭐 한글로도 해 놨으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읽으면요. 이해가 훨씬 더 잘 돼요. 지금 읽으면 조금 약간 답답하기만 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인제 그 처음에 이제 챕터 2 historical perspective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기어 저기 할라디너 선생님이 정리를 하셨죠. 챕터 2인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그것도 뭐 조목조목 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저희가 문학 모형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사실 인제 그렇게 해서 지식 모형도 가고 지식 베이스도 가고 뭐 콘텐츠 만드는 것도 가고 하는데 문학 모형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문항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었는데 문학 모형은 뭐지? 그럼 문항을 모형화한다라는 게 뭐지? 그래서 이런 그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형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유형하고는 좀 다르고요. 우리가 나중에 깊게 배울 때 MVP 1 할 때는 요 아이템 폼이라는 걸 배웁니다. 히블리 선생님께서 아이템 폼을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Universe Defined Achievement Testing이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항상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빨리 좀 다가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지? 이 개념이 필요했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잘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런 폼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민스키 선생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대부분 AI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프레임, knowledge representation, 어, using frame이라는 이 페이퍼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중에 프레임하고 아주 비슷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item shell이 있고요. 그다음에 item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item schema가 있고 item blueprint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item template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item family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막 중구난방이고 막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어 주석을 달게 되면 전체가 보게 됩니다. 네. 그 우리 붕어빵 있죠? 붕어빵 아시죠? 예.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그쵸? 붕어빵에 붕어가 없잖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붕어빵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막 비린내 나고 막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근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데 왜 붕어빵이라 그럴까요? 붕어 중에 뭘 가져왔나요? 붕어 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냄새도 없고. 붕어의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틀 같은 게 있죠. 붕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저희가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아이템 모형을 이제 처음에 개념화하실 때 모형이 뭐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붕어를 많이 뽑아내는 뽑아낼 수 있는 틀을 가지고 하는 어떤 틀 같은 거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많이 다가옵니다. 근데 인제 자동 문항 생성이니까 뭔가 자동적으로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이 틀을 잘 만들면 예를 들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붕어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생긴 붕어를. 이제 그렇게 쪼끔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짜야 되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틀을 만드는 거니까 완전 전자동은 아닙니다.
반자동 비슷해요. 엄청 노가다.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기계를 가지고 오토마이제이션을 시켜 먹는지, 예를 들어 특히 아이템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아 이게 기계가 이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고 이제 기계가 모든 걸 다 생성해요."라고 이야기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 땀 한 땀 프로그래밍을 짜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전문가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면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요, 기계가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생성을 해내는 이 붕어가 사람이 하나하나 만들었는지 기계가 생성했는지 모르는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조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서 뭔가 불러 가지고 하면 그 관련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샘플을 만들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내 문항이 유출됐나? 큰일 났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기계가 만든 게 사람이 만든 것만큼 좋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그 정도로 인제 고급진 문항을 기계가 기계 생성을 하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인제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와이프, 요즘에는 우리 딸도 그렇던데 무슨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예를 들어서 어 배틀그라운드 "아빠 어제 많이 죽였어요 저." 이러면서 막 죽인 거 보여주고, 뭐 전쟁터에서 뭐 게임 속에서 막 그러던데 총을 엄청 알더라고요, 제 딸이. 예. 총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뭐 직사화기, 곡사화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기 포대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약간 머신건 같아요. 라이플은 우리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각 잡아 가지고 그렇게 뭘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머신건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막 그 저기 뭐냐 기계화를 시켜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많이 뽑아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느낌도 쪼끔 나요. 그래서 머신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 이게 어떤 도구가 확장돼서 기계를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그러면 인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이러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사람이 한 땀 한 땀 만들 때는 calibration 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만들려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기계가 만들 때는 저희가 이제 어 그 quality, 대량 생산을 해낼 때, 생성을 해낼 때 그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인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요. 뭐 이것도 좋은, 뭐 그냥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 테스 형이랑 그 플라톤 형님들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철학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 박사과정 할 때는 인제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뭐 인식론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인식론 자체를 우리가 건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죠. 플라톤 이데아, 우리는 이대 다니는 학생들 이데아라 그랬어요, 어릴 때. 예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아이디어가 있는데, 인텔리저블한 곳에 어떤 개념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보는, 눈으로 관측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실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observable 한 world로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 모형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쪽 계열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세상을 이분화시켜서 바라보는 철학 구조를 가지진 않았는데, 플라톤 선생님의 이 이데아 이론 같은 경우는 인제 쪼끔 우리가 '아이템 모형이 뭐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example 한번 들어 볼게요. 어떤 선생님이 분수 모형을 만들어요. 문항을 만든다고 쳐요. 근데 어떤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과제를 수행하면 이 친구는 분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분수를 아는 그 과제를 인제 전문가들이 만들잖아요. 그쵸? 그걸 문항이라고도 그러고 퀘스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속에는, 그 전문가의 머릿속에는 '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죠. 그쵸. 그 생각을 근간으로, 이론과 그걸 근간으로 우리가 하나의 개별자를 write down 한 거예요. 개별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를, 보편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 문항은 하나의 개별적인 과제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이템 모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아이디어 있죠. 아이디어. 문항이 나오기 위해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존재했던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 construct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 principle, 원리, 그것을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식 모형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문항을 제작하는 사람 속에 무슨 생각으로 이 문항을 만들었을까? 그 생각 자체를 가장 일반화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한번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생성을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 대량 생산할 수 있게끔 만드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모형은 뭔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문항의 원리가 머릿속에 있었던 문항의 원리가 manifested 된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 볼 수 있잖아요, 이제. 프로그램 짰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문항을 생성하기 전에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리뷰를 할 수 있죠. 이전에는 어땠어요? 생성된 문항으로만 리뷰를 했었어야 돼요. validation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성된 문항은 개별자였다라는 거예요. 보편자가 아니라. 그게 케바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야지 그걸 만들어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validation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원리 자체를 프로그래밍을 같이 짜면 되잖아요. 혼자 짜는 게 아닙니다. 같이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프로그램 단계에서 리뷰가 가능한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조건 잡으면 안 되지. 이거는 바꿔야지. 여기에 이거 집어넣어야지.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구상의 표상이 증강된다는 용어를 씁니다. construct representation이 증가된다는 용어를 써요. 혹은 knowledge representation이 강화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체계화되죠. 옛날에는 머릿속에 있었던 건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manifested principle이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미스 레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되면 validity랑 직결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validity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validity는 선생님들은 이제 필드에 계신 선생님들은 조금 나는 평가 전공이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교사들이 공동으로 데이터베이스처럼 네트워크로 만드니까 선생님, 김 선생님, 이 문항 좋은 문항이에요. 이 문항 이렇게 변형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이 문항은 교과 과정과 정말 잘 맞아요를 디스커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래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모형의 네트워크를, 지식의 네트워크를 베이스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자, 이 얘기 계속 되풀이할 거니까 validity가 참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Survey on Automatic Item Generation,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왔던 그 리터처 리뷰 같은 거를 1년이나 2년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그중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좀 하시고 나서 모형을 어느 정도 레벨 1이나 MVP 정도, 레벨 1, 2 정도 하시고 나서 읽으시면요. 훨씬 더 잘 다가옵니다. 지금은 모형 만드는 데 조금 집중을 해보시죠. 자, 모델링 일러스트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하면서 조금 익혀보시죠. 자,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왼쪽 편에 카파 플러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워드프레스 속에 들어가는 플러긴인데 전 세계 모든 웹사이트의 거의 3분의 1 정도가 워드프레스에서 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플러긴이 전 세계에 있는 3분의 1의 웹사이트에서 카파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레디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 3분의 1 웹사이트라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사실은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깔리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이템 모델 셋, create item model, 워크시트 모델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 두 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요 두 개의 메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모델 셋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탭이 있어요. 그 탭 속에는 Basic Model Set이 있고요. My Model Set이 있고 Shared Model Set 세 개로 나눠집니다. 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그러면 Basic Model Set은 뭐냐 하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이 Kappa Modeling Practice라는 용어로 쭉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씩은 설명한 거예요. 소스 코드도 다 보이지만 교육하기를 위해서 그래요. 지금 최근에 어젠가 업데이트된 utility knife까지 네. 73가 있습니다. 윤경희 교수님께서 인제 수학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지능 검사라든가 혹은 뭐 이런 뭐 이런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게 한 40-50 개가 있거든요. 이 모듈이 100 개가 있는 거예요. 트레이닝 모듈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70개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페시픽하게 수학 따로 뭐 영어 따로 뭐 이렇게 되겠죠. 한글은 또 오 박사님 또 뭐 만들어 주시면 한글 교재 또 따로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한국사는 또 한국사 따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 이게 그중에 우리 첫 번째 거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강도인지 아시겠죠? 이게 지금 배워야 될 게 어느 정도 많은지 아시겠죠? 그중에 첫 번째 거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73 다 하진 않아요. 그중에 한 30개 정도 우리가 할 텐데 그만큼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my mother set은요. 나중에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의 모형으로 이렇게 나의 자산으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은 basic mother set은 그 시스템에서 준 거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저장을 하면 여기에 인제 my mother set처럼 이렇게 쭉 나옵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서 HTML이라든가 QTI라든가 CSV로 다운로드 받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정은 뭐 문항을 다운로드 받는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워크시트 모형이라든가 크리에이트 워크시트 모형 속에서 써서 수업 시간에 바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나중에 왜냐면 회사에다가 팔고 싶을 때가 있으실 거거든요. 내가 잘 만들어 가지고 회사한테 공급하거나 뭐 소스 코드를 나눠 주거나 할 때는 그때는 회사 계정으로 가시면 이게 다 열려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문항을 다운로드 받는다거나 소스 코드를 본다거나 뭐 그런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계정은 그런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요. shared model set은 뭐냐면 내가 만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내 소스 코드를, 모형의 코드를. 근데 다른 분들하고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소스 코드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을 때는 쉐어링을 나중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쉐어링을 하게 되면 여기 보여요. 저도 이제 몇 개를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이제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나누면 선생님들끼리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웹사이트가 있으면 그 속에서 좋은 거 만들어서 다른 선생님들이 modify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고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여기서 쉐어를 클릭을 하시면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쉐어로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shared model 리스트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unshare 하면 인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냥 다른 분들은 못 보는 형태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베이직 model set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이 hello world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하면 오른 이런 화면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볼 때 정신없기도 하고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예. 근데 인제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저희가 우리 한번 해 보도록 하시죠. 그래요. 제일 처음에 이 나중에 인제 이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문항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테스트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나 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뽑은 거예요. 붕어빵을 하나 뽑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스템도 있고 A, B, C, D, E 있고 그다음에 answer key 있고 solution, 피드백 주는 이런 영역으로 나눠져 있구나. 그러면 스템 있고 옵션 5개가 있고 옵션 5개 중에 하나는 정답일 거고 나머지는 디스트랙터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스템 하나 그다음에 요거 5개 그다음에 솔루션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6개나 7개의 요소로 사이코메트릭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항은. 그쵸? 그리고 이제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거기 딱 짜 가지고 스템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A, B, C, D에는 뭘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중에 answer는 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feedback이나 solution step은 뭘 줘야 되겠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stem, 그 다음에 5개의 option, 그 다음에 solution까지, feedback까지 7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answer key는 이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option은 또 answer와 distractor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문항을 배울 때 그런 7개의 컴포넌트로 문항은 이루어져 있구나. 우리가 뭐 어세스먼트 101 배울 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시스템에서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요 표시 있죠. 이 표시랑 조금 크게 할게요. 요 표시는요, 커멘트를 하는 HTML에서 커멘트 하는 거고요. 요 표시는요, 자바스크립트나 뭐 여기서 커멘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저장은 되는데 문항 인스턴시에이트 할 때 붕어를 뽑았을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끼리 내가 적어 놓는 노트 같은 경우. 근데 그 바깥으로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으면 hello world를 바깥으로 뽑아내면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보이는 거야. 스템에 이제 hello world가 보이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왜 코드를 짰어?를 커멘트에 이렇게 적어놔야지 나중에 validity 다큐멘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타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지식의 일부입니다. 그냥 나의 비법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과 이 코드가 어떻게 짜여졌는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요. 다큐멘테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큐멘테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를 가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다큐멘테이션 가격이나 문항 만드는 가격이나 진짜 삐까삐까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 커멘트가 안에 있었죠. 네, 바깥으로 한번 끄집어내 본 거예요. 안에 있었던 거를 바깥으로 요 코멘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커멘팅이 돼 있었는데 한번 끄집어내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붕어빵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hello world는 아까 있었고 stem 1, first stem이 what is product of 3 and 4? 12개가 answer 키고 13, 14, 15, 16이 distractor였구나. distractor는 아까 여기서 셋업을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보통 문항 입력기 있잖아요. 문항 입력기 같은 느낌이 나는 거. 그냥 원래 그냥 스템에 넣고 answer 잡고, 그다음에 distract 잡고, 뭐 솔루션 넣고 하는 그냥 일반적인 문항 입력기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변형 안 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3랑 4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Common Core Math 3학년짜리 그쵸? Multiplying two single digit number를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common core를 가지고 그것의 능력에 이 교과 과정에 맞는 태스크를 만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3나 4는 개별자잖아요. 그쵸?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반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 개별자에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3나 4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자리 숫자니까 첫 번째 아퍼런드가 1부터 9까지 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아퍼런드도 1부터 9까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요소를 찾는 거예요. 지식의 핵심적인 요소를 찾는 거예요. 야, 곱하기라는 것은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서 어떤 숫자로 되는 매핑이라는 거예요. 곱하기는. 결국에는 세 개의 숫자의 관계예요. 첫 번째 operand, 두 번째 operand, 그 다음에 뭐죠? 답이라는 그 숫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화해 보는 거예요. 그 일반화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일반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operand는 1부터 9까지 이루어져 있다는 그 내용을 지식의 요소의 range라든가 그 value들을 기계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과정으로 우리가 parameter라는 걸 씁니다. parameter 중에는 카파 시스템은 3개로 나눠집니다. number, enumeration, array 3개로 나눠져요. 지금은 일단 enumeration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enumeration은 우리가 enumeration이라고 하는 first operand라는 element 지식의 요소가 필요해 기계야. 그거는 1부터 9까지의 숫자인데 하나씩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R 프로그래밍 할 때 시퀀스란 벡터 만드는 거죠. C로 해가지고 다 값들을 다 그냥 다 주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다 나열을 해주는 게 enumeration입니다. 이게 방법이죠. 그러니까 second operand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first operand와 second operand를 두 개, first parameter 두 개의 parameter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아니, 너무 귀찮아요. 1부터 9인데. 그래서 넘버로 했을 때는 미니멈이 1이고 maximum이 9이면서 precision 스텝 사이즈가 1이다. 그럼 정수만 뽑히는 거예요. 1 뽑히고 2 뽑히고 3 뽑히고 이러면 좀 훨씬 더 엘레간트하죠. 쭉 나열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R에서 시퀀스 만드는 거 있죠. SEQ의 명령어와 똑같습니다. 1부터 9까지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넘버라는 거예요. first operand.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해결이 돼서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이퀴벌런트 하죠. 이퀴벌런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컨디션에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기계한테 그랬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중에 하나야. 이것 중에 하나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것 중에 하나야. operand.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계는 이 순간에 문항을 instantiate 할 때 random selection을 합니다. simple random selection을 하는 거예요. 요 중에 한 개의 숫자를 뽑아서 문항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몇 개로 이루어져 있고 지식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요소가 변형이 돼야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형이 돼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스템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붕어빵을 5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는 3, 8이 나온 거예요. 이 3과 이 8은 뭐였어요? 여기서 말했던 이 중에서 3이 하나가 뽑힌 거고 이 중에서 8이 뽑힌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는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at 1, at 2, at로 우리가 표현을 해줬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at 1, at 2, at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럼 기계는 아는 거예요. 아, 이 중에 뭔가 하나였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뽑을게요. 뽑아가지고 여기다 배치를 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3번, 4번은요. 두 번째 스템 보이시죠? 2-2 스템. 이게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에서 네 번째는 다 똑같아요. 1부터 9까지 있는 정수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뽑힌 게 6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붕어빵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파라미터가 5라는 밸류였던 거예요. 여기서 뽑힌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답이 이거예요. 이상하다. 얘로 물어봤을 때는 이게 답이 맞는데 12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우리가 답이라는 것도 조절을 해줘야 되네. 그러면 정답은 첫 번째 파라미터와 두 번째 파라미터가 곱한 게 되겠네. 답을 모형화시키는 거예요. 정답을. 여기 이제 answer key가 A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오답을 이제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게으르니까 대충 더하기 1하고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더하기 2하고 3하고 3. 일단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mutually exclusive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인스턴스를 다시 이렇게 뽑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답의 위치는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서비스 할 때는 이 답의 위치도 섞이게끔 서비스를 하죠. 지금은 막 섞이면 문항 밸리데이션 하는데 힘드니까 일부러 안 섞는 거예요. 여기는 안 섞는 거예요. 그렇죠. 답은 딱 뭐 B가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저는 A로 해놓고 다 일을 합니다. 나중에 서비스에서 다 섞을 거니까 걱정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24는 3과 8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항상 24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또 보면 여기서는 8과 2가 나왔죠. 그래서 16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곱하기라는 것은 더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 숫자에 여기서는 operand랑 답과의 매핑이라는 거예요. 연결. 그 연결의 구조를 이 프레임 속에서 문항의 스트럭처 속에서 우리가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operand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두 번째 파라미터의 두 번째 요소의 지식의 요소 곱하기라는 것에라는 지식의 요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져야 되고 정답이라는 것에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돼야 되는지를 기계한테 프로그래밍해서 알려주는 과정인 거예요. 더하기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럼 바깥에 나왔어요. 근데 왜 더하기라는 것을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What is a product?"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레이텍을 써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워드 프로블럼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구현을 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더하기라는 것이 두 가지의 오퍼런드로 이루어져 있지만 곱하기가 꼭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시스템 오퍼레이터 썼고 스타를 썼고 여기서는 레이텍을 썼고 여기서는 워드 프로블럼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같은 것을 물어본다는 같은 능력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 지식의 구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지식의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스템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을 바꾸고 그 속에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일반화된 거예요. 아 이렇게도 저렇게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죠? 일반화시켜서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됐어요. 우리는 이제 레이텍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아까 했던 문항이 쪼끔 마음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아니 그게 나올 때 나 할 때 어 이게 그 뭐죠? 여기 인제 4-1은 5 번이라는 파라미터 하나 쓴 거예요. 꼭 방이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이 fit long, fit wide가 돼 있는 게 방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뭘 했냐면 다섯 번째 parameter에 잘 보세요. enumeration으로 이게 paper일 수도 있고 window일 수도 있고 room일 수도 있고 field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 어떤 사이즈를 가지는 그것이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꼭 방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나는 일반화시키고 싶어. 왜 아이들한테 꼭 방이라는 것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 변수를 잡은 다음에 기계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중에는 이게 surface feature인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지식이나 답을 바꾸지는 않아. 그렇지만 꼭 방일 필요는 없잖아. 나는 좀 데코레이션 해 주는 거야. surface는 leaf 같은 거야. 나무인데 그 나무 잎이 조금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계절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해서 맨 끝단의 부분은 surface feature를 좀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5 번에 집어넣으면 이 중에 한 개 값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데코레이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시스템 펑션 중에 isA라는 펑션이 있어요. 이때는 변수로 안 내려가요. 이건 surface feature잖아요. 그냥 기계한테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는 이것 중에 하나야. isA something이야. 그래 놓고 리스트를 요 separator, vertical bar로 separator 해 주면요. 기계가 이 상태에서 처리를 해 버려요. 그럼 5 번이라는 파라미터를 안 잡아먹는 거예요. 나중에 변수가 모자라요. 변수가 모자라서, 변수가 모자라서 요번에 보니까 24 개라니까 어마어마하죠. 아니에요. 오 박사님 항상 컴플레인 하십니다. "아 24개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나는 너무 많은 변수를 넣어서 좋은 문항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이런 서피스 피어처럼 5번 안 잡아먹고 여기서 바로 써도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또 5개 붕어빵을 한번 뽑아 봅시다. 그러면 네 번째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룸이 나오고 여기는 필드가 나온 거예요. 그쵸? 여기는 필드 같이 나왔네요. 어쩌다 보니까. 그다음에 룸과 윈도우로 나오고 룸과 윈도우로 나오고 이게 accidentally 같이 하는 거. 그쵸. 근데 4-1에서는 어땠죠? 아까 얘기했죠. 다섯 번째 파라미터를 잡아먹고 쓴 거예요. 4-2는 뭐였죠? 파라미터를 안 잡아먹고 스템에서 isA 펑션을 써서 그냥 그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그런 거예요. 재밌죠? 그러면서 우리가 데코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쪼끔 더 일반화시키고 변형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 바꾸고 단어 바꾸는데 뭔가 답한테 연결이 안 되는 거 바꾸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is A 해 놓고 리스트 주기만 하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뭐 엑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엑셀로도 그 작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surface feature가 뭔지만 대충 정리만 되면. 그렇죠. 굉장합니다 사실은. 속도가 엄청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놓고 아니 아까 보니까 그래요. 룸인데 방이 나올 때는 fit가 괜찮은데 페이퍼 나올 때 fit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조사일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틀리는 거예요.
문항이 기계가 만든 것 같은데 항상 fit만 나왔었잖아요, 아까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페이퍼가 나올 때는 인치가 나오게 하고 싶고 wind가 나올 때는 feet, room일 때는 feet, field일 때는 yard가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surface feature 중에 하나지만 surface feature끼리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 단어나 5번째 parameter나 6번째 parameter에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I, my, me, mine 하든지 이거 다음에 id 나오고 왜냐면 이 단어가 처음에 나오면 요 단어로 연결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이 요거를 씁니다. 일단 dimensionality를 같이 만들어야 돼요. 요거 5개죠. 요거 4개죠. 그럼 얘도 4개여야 돼요. 디멘션은 같아야 돼요. 그래 놓고 링킹을 시킵니다. 그게 함수가 이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컨디션 펑션을 배우는 거예요. 6번째 파라미터는 5번째 파라미터와 연결되어 있어. 얘네들은 이제 부부인 거예요. 부부. 페이퍼 나올 때는 인치 나오고 윈도우 나올 때는 피트 나오고 필드 나올 때는 야드 나와야 돼. 부부가 된 거예요. 예, 니네들은 이제 연결된 상태로 써라. 첫 번째 우리가 여기나 5를 써야 돼. 5번째의 파라미터와 6번째 파라미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logically 어떻게 되냐면 얘가 randomly 하나 뽑을 거 아니에요. 기계는. 5번째 파라미터를 이거 윈도우를 뽑았다 치면요. fit가 뽑힌다라는 얘기야. 그때는. 그럼 얘는 종속되는 거죠. 얘는 dependent가 되는 거예요. 6번째 파라미터는 5번째 파라미터에 종속되는 거예요. 같이 움직여요. 세트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고급된 문항으로 그냥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얘는 페어로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나올 때는 얘랑 자리 숫자를 맞춰줘야 돼.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link 5 해버리면 디멘션만 맞춰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문법도 간단한 문법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거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obvious 하면 그것도 함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중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들이 어디가 있으면 요거 condition function help 있죠?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조건을 가져서 변수들끼리 상당히 복잡한 관계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ondition function help. predicate도 있고 function도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왜 이걸 썼다고요? 그냥 이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뭔가 가공을 한다고요. 연결되거나 중간에 덜 뽑거나 예를 들어서 다양한 작업들을 요쪽에다가 다 몰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여기다가 표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한번 뽑아 보시죠. 이렇게 되고 이제 바깥을 뺐죠. stem 5, size of something 하고 나서 6 parameter가 바뀌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바뀌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잘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래요. room이 나오니까 fit가 나왔네요. 여기는 room이고 여기도 room만 나오네. paper 나오니까 inch가 나왔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항이 훨씬 더 고급지겠죠. 표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다양해지고 relevant해지고 어떨 때는 이게 지식의 결정적인 구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얘랑 같이 움직여야 돼.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답은 근데 답을 바꾸지는 않아요. 이 친구들이 답의 구조를 바꾸지는 않지만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제 더욱더 정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일단 위에 걸 좀 날리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많으면 이게 다 메모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조금 안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서 stem 6는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게 꼭 말로만 물어봐야 돼? 그림을 넣으면 안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figure command라는 셋을 만들었습니다. 카파에는 여기 figure command help라는 걸 눌러보시면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변형이 되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그림 라이브러리를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 라이브러리를.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가로가 8피트고 세로가 2인 것이라는 것을 물어볼 때 이렇게 그림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눈금으로 보면 8이고 2잖아요. 4고
6이잖아요. 4고 9잖아요. 그쵸? 가로와 세로가 되는 것을 글과 지식의 구조가 원래 숫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4, 9으로 매핑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림으로도 같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잘 변형이 돼야지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뭐 많은 것들이 그림으로 우리가 기호나 상징으로 표현돼서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이 꼭 읽어야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을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잘 다루기 위해서 그 변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 라이브러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여기 보면요. 다른 거는 보시지 마시고 뭘 했냐면 여기 쭉 보시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fill이라는 컬러를 바꾸는 건데 red나 blue나 green이나 yellow로 이루어진 is a color를 넣어서 하라. 여기에 컬러가 들어가면 색깔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변수는 안 잡아먹었어요. 근데 여기서 is a로 바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rectangle coordinate라는 rectangle 사각형을 그려라 할 때 가로와 세로를 변수로 줬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변수로 줬기 때문에 아까 그 사각형들이 1번과 2번 변수 값에 있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지능 검사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뭐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이라든가 그림을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든가 트랜슬레이션 한다거나 다 이런 거를 기계가 파라미터로 조작을 해서 바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 figure command help 클릭하시면 그림 그리는 함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쪽 보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만 꼭 표현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이 말 있죠. What is the size of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그쵸? 이거는 읽어줘도 되지 않나? 듣기 평가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기 함수에서 TTS 펑션, 시스템 펑션 중에 하나예요. text to speech를 가지고 그 글을 이거는 이제 안에 파라미터가 다 있죠. 그러면 이제 다 value들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읽어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래 놓고 우리가 이제 스페니쉬로 번역을 하고 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컨스트럭트의 기본 구조가 뭐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그것들의 관계는 뭐지? 정한 다음에 이제 태스크에서는 글만 줄까? 그림도 같이 줄까? 소리도 내줄까? 읽기 평가로 바꿀까? 이렇게 글은 안 주고 들려만 줄까?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일반화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모형 속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 그 아까 했던 이거 여러 가지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좀 더 엘레간트 할 수 왜냐면 계속 쭉 나열되니까 재미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열만 되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7번 파라미터 하나 보시죠. 얘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한 요소인 거예요. vertical bar로 나눴잖아요. 요렇게 물어보는 게 한 요소 값인 거예요. enumeration인데. 그러면 7번은 뭐겠어요? randomly select 하는 거, 물어보는 방법을 select 하는 거. 제가 그래서 이제 stem structure라는 용어를 씁니다. stem에서 물어보는 것을 randomize 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쭉 나열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뽑아보면 7번 파라미터는 아까 7번 파라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렇게 다 찍으면 이게 3개가 다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때는 그 파라미터 전체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갔지? 어디 갔죠? 여기서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걸 가져와야 되네. 자, stem 팔은 여덟 번째 것은 7번 파라미터라는 거예요. 7번 파라미터 중에 하나의 value가 뽑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7번 파라미터는 3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randomly select해서 그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레이텍으로 이루어진 3 곱하기 8이 나왔고 여기서는 그냥 asterisk로 되어 있는 8 곱하기 2가 나왔고 여기서는 word problem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물어보는 지식의 구조는 똑같아요. 첫 번째 파라미터와 두 번째 파라미터 이루어져 있는데 물어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stem structure를 변수로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뽑는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재밌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 그냥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는데 is A로 그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TS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쭉 읽어보시면 뭐냐면 이제 TTS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9번 파라미터는. 자, 여기에 vertical bar가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9번 파라미터는 요렇게 물어보든지 요렇게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때 9번 파라미터는 TTS의 방법이 두 개의 방법이 요소인 거예요. 그러면 9번 파라미터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9번 파라미터는 한글로 물어봐도 되고 영어로 물어봐도 되잖아요. 여기를 번역을 한 거예요. 1번 파라미터, 2번 파라미터는 그대로 두고 모형을 번역해버린 거예요. 모형을 번역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 놓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9번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한글이 뽑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영어가 뽑힐 수도 있겠죠. 왜 영어가 안 뽑히냐? 여기 있네. 랜덤으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여러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때는 한글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주고 싶어. 내가 모형을 만들고 싶어. 하면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모형을 번역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모형 자체를 stem의 모형 자체를 번역해서 변수값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번째 파라미터로 가봅시다. 10번째 파라미터는 뭘 했냐 하면요. 잘 보세요. 아니 디스트랙터가 더하기 1하고 더하기 2하고 너무 재미없어. 왜냐면 이렇게 하면 다 더한 게 하나씩 더해가지고 제일 작은 게 항상 답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중간값을 구해야 되는 게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해놓고 중간에 빼기 하나, 빼기 둘 뭐 이래가지고 디스트랙터를 자꾸 만드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attractive한 디스트랙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번 파라미터를 잘 보십시오. 여기선 곱한 게 아니라 더한 거야. 여기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거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나눈 거야. 이런 리스트를 상당히 왜냐면 코그니티브 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경우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래서 라운드 2 하면 원래는 enumeration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여기서는 선언이었는데 라운드 2로 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라운드 2를 쓰면 계산을 하고 0는 인티저까지 라운드 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 놓고 잘 보세요. 이러면 attractive한 distractor 리스트를 내가 10번 파라미터에 하나 만든 거예요. 0도 하나 넣어 놓고 1번도 하나. 그러면 이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잘 보세요. 11번은 뭐냐면 그 중에서 이거는 뭐였어요? 답이죠. 답을 제외하고 한번 섞어줘. 10번 중에 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디스트랙터 중에 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번 파라미터를 쭉 디스트랙터를 만든 다음에 답을 제외하고 나서 한번 섞어달라는 이야기예요. shuffle x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디스트랙터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n English. 머리를 좀 쓰십시오. 나는 처음에 아이들이 계산해서 쓸 상황이 나오는 계산해서 뭔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디스트랙터 리스트를 쭉 만들었어. 그중에 0도 있고 1도 있고 일단 attractive한 디스트랙터 리스트를 cognitive process를 고려한 다음에 만들어. 셋을 만들어. 그리고
그 셋 중에 답이 있으면 제외해. 여기는 답이 있으면 제외하고 섞어서 11번 파라미터로 만들어. 영어로 하는 거예요. attractive한 distract는 이거야. 그 중에 답을 제외하고 나서 shuffle 섞어주세요. 그쵸? 그게 11번 파라미터야. 10번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답을 제외해서 한 번 더 섞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중에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네 번째 것을 디스트랙터로 쓸 거야.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갑자기 이게 벌리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증강되고 우리가 문항을 만들 때 이게 디스트랙터를 잘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하는 아규먼트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희 디스트랙터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guessing이 날아갑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겐토가 인플레이트 된다고요. 그러면 difficulty랑 distractor랑 그 discrimination 백날 잡아봤자 소용없어요. 겐토가 맥시마이즈 되면요 다 죽는 거예요. 디스트랙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멀티플 초이스에서는.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서 10번에서는 정답을 줄 필요는 없어요. 10번 모스에는 정답을 줄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정답이라는 건 1 곱하기 2인데 그것을 제외한 것이 디스트랙터가 되니까. 그죠? 그래 놓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정답이고 얘는 디스트랙터가 자동적으로 안 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훨씬 더 attractive한 디스트랙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뭔가 계산 과정에서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앞에 걸 뺐다거나 그래서 이걸 디스트랙터 모형화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인지적인 진단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얘가 여기서 뭔가 실수해서 이 답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가 멀티플 초이스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 놓고 솔루션 스텝에서는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네가 B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런 그 맵들을 우리가 비디오라든가 그것을 섞어 가지고 여기서 또 줄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지금 안 보였는데 피드백에다가 첫 번째를 맞췄을 때 만약에 맞췄다면 이걸 주고 틀렸을 땐 이 비디오를 보여줘라는 거를 누가 해준다고요? 선생님이 맵핑을 해서 비디오가 바로 걸리게끔 하나씩 맵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이제 피드백도 다 프라이머라이즈 돼 있죠. 앞에서 했던 컨텍스트에 맞춘 거고 그리고 뭘 틀렸을 때 어떤 걸 해줘라는 식으로 피드백이 이제 더욱더 정교화되는 과정입니다. 재밌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더하기 가지고 지금 1시간째 우리가 지금 곱하기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영어로 만들고 수학으로 만들고 그림을 넣고 소리를 넣고 번역을 하고 글로벌라이징을 하고 디지털 컨텐츠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래요. 자, 이때까지 여기 일단 오늘은 조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우리 잘 했습니다. 그죠? 설명 조금 하면 마들 아이디는 시스템이 결정을 합니다. 나중에 여기 add 마들 하면 여기 마들 아이디가 결정이 돼서 내 자산에 이제 난수 같은 게 결정이 되고요. 스탠다드 코드는 여러분이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한 룰이 없이 유저가 알아서 적는 거고 아이템 모델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에요. 예.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은 아이템 마들 코드가 아니라 어떤 모형인지에 대해서 디스크립션 하시고 스템은 아까 보셨죠? 스템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양하게 들어간 것을 스템에 집어넣고 difficulty나 answer type이나 cognitive level은 그냥 메타 인포메이션 그냥 이 아이템 모형에 대한 메타 인포메이션이니까 일반 문항 입력하듯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ption in a row는요 우리가 멀티플 초이스일 때 한 로우에 몇 개 답을 집어넣을 건데 한 로우에 3개를 집어넣냐 한 로우당 하나씩 집어넣냐 위에서 뚝 떨어지는 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거를 결정해 주는데 나중에 워크시트를 만들 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help예요. condition help, system function help, figure command help. 근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게 함수가 어디 있어 하면 클릭해 보시면 다 하이퍼링크로 다 달려서 들어가는 것들 기본적인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enumeration, number, array가 있는데 24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변수를. 시스템 파라미터를 쓰면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그 완화가 되죠. 예.
그다음에 컨디션 펑션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다 랜덤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걔네들끼리 뭐 관계가 있다거나 predicate를 해 줘야 된다는 거야. 수론 원리를 적용할 때 여기다가 다 해서 아주 복잡한 관계를 구현하기 시작하고요. description이 필요해요. documentation입니다. 이게 뭐야? 왜 필요해? 이게 딥 피어처야? 지식의 핵심 요소야? 아니면 그냥 스템을 바꾸기 위한 걸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validity는요. 공유를 해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ontological한 commitment가 올라와서 validity가 증가됩니다. 나만 변형했어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라니까요. 비법이 아니라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남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본인도 잊어먹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이러고. mother option도 아까 이야기했고요. 옵션에서 다 디스크립션 해주세요. 이게 뭔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이게 다 모델이잖아요. 모형화시켜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잖아요. 파라미터로. 다 해주시고요. answer key는 뭐 A로 고정해놓고 뭐 대부분 저는 그렇게 씁니다. feedback slot 10개까지 할 수 있어요. 슬롯을 10개까지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쪼개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 모델링 할 때는 여기가 엄청 큰 역할을 하죠. 피드백도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는요, 뭐 테스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본다라는 얘기. 아까 붕어빵을 뽑아본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저장하진 않아요. 이때는 테스트를 해서 붕어빵에서 붕어들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는 건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테크닉을 통해서 랜더마이즈해서 뽑습니다. 이게 두 루프를 돌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씩 뽑아보는 거예요. 10개 정도 뽑아, 20개 정도 뽑아, 뭐 이런 거여서 여기 number of instance를 정해줘야 돼요. 여기 1이 돼 있으면 하나만 뽑아요. 여기서 5개가 돼 있으면 5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보는 거예요. 이게 전수 검사가 안 돼요. 나중에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한 변수에 1000개가 있고 변수가 24개가 있으면 총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변수에 1000개의 값이 있고 변수가 24개가 있으면 총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예요? 우주의 원소의 숫자만큼 많아요. 한 변수에 1000개 값이 있고 변수가 24개면 뭐냐? 1000 to the 24야 24 to the 1000이야.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계산이 안 됩니다. 다 못 뽑아요. 나중에 너무 많아서 못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면 계산이 되죠. 몇 개까지 나오는지. 간단하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 숫자가 완전 이상한 숫자로 날아가는 거예요. 시드는 뽑을 때 랜덤으로 뽑으니까 랜덤 시드가 처음에 어떻게 되는가 요거 바꿔가면서 이제 똑같은 5개를 뽑아도 요거를 바꾸잖아요. 그럼 다른 5개가 보이고 다른 5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클리어 필드나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add 모델을 하면 뭐가 되냐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모형이 내 걸로 등록된다고요. 아까 edit을 누르면 남의 걸로 보였잖아요. 그걸 add를 하면 이제 그 소스 코드 그대로 갖고 와서 내 걸로 등록이 돼요. 그러면 나의 모형이 되고 내 모형에서 보이고 모델 아이디가 어사인이 됩니다.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줘요. 내가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약간 난수 같은 거거든요. 난수가 어사인이 됩니다. 우리 GUI라고 하는데 그게 어사인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number, enumeration, array가 있는데 array는 우리가 나중에 할게요. 오늘 너무 힘드니까 number랑 enumeration을 다루는 방법 했고 array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sychometric component가 있어요. stem, option, conditional feedback. 그쵸? 그 다음에 knowledge에 관련된 component들이 있어요. 그쵸? 그거는 주로 이제 모델 파라미터로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enumeration, number를 가지고 지식을 이루는 그 핵심 구조의 요소들과 변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predicate나 function을 써서 고급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링킹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멘트라든가 뭐 HTML이라든가 뭐 레이텍이라든가 피겨라든가 시스템 펑션이라든가 뭐 TTS라든가 이런 걸 써서 우리가 고급진 지식을 표현하기 시작을 하는 게 카파 시스템입니다. 퍼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매력적인 디스트럭터를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답을 제외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디스트럭터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배치해 주는 작업이라서 shuffle x 이걸 제외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섞는 작업으로 아주 좋은 문항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예, 여기서 이런 물음을 추가할 땐 되게 쉬워져요. 구조를 바꾸지 말고 그냥 하나의 밸류만 추가하면 되니까 쉽고 그다음에 addition에서 multiplication을 한번 바꿔보시면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곱하기 했는데 이제 더하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전체 모형을 한번 바꿔보시면 실력이 인제 뭘 어디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subtraction도 한번 바꿔보시고 시간 되시면. 그래요. 셔플엑스가 잘 보세요. 컨디셔널 디스트랙터라고 그랬잖아. 디스트랙터인데 조건부 디스트랙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디스트랙터가 픽스드가 아니라 컨디셔널 디스트랙터가 되는데 셔플엑스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지? 라고 한번 describe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적어 봐야 돼요. 이게 왜 매력적인 리스트를 만들어서 셔플 X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valid한 문항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훈련을 조금 글로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은 exercise가 될 겁니다. 그래요. 거의 1 시간을 쓰면서 설명을 했는데 보통 1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개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쪼끔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할 수도 있어서 여러분이 인제 설명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좀 준비를 했고요. 어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코끼리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문항 제작기 같죠? 그래요. 왜냐하면 코가 길고 이러니까 코끼리는 코가 제일 특징적이니까 막 설명하면 "뱀이야?" 그래요. 꼬리를 보면 밧줄 같고 다리를 보면 통나무 같고 귀를 보면 펄렁거리는 걸 보면 부채 같고 벽을 만져보면 몸통을 만져보면 무슨 벽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사실은 특징적인 걸 보긴 했지만 문항 제작기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디지털 지식이지? 어떻게 연관이 되지? 왜 이게 Teacher Empowered Assessment가 되는 건지는요. 잘 안 보여요. 따로따로 보면 그것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프로그래밍인가? 프로그래밍이긴 한데 뭘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지? 이게 개별화 교육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 거지? 진단도 나오고 피드백도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코끼리를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한쪽 부분에 너무 치우쳐지면 바이어스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트레이닝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